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후 엄마는 많이 상심하셨죠. 엄마랑 아빠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인꼬 부부였고 제가 기억하는 한 서로를 챙겨주고 보살펴 주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이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든 투병 기간 후 떠나셨을 때 엄마는 참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엄마가 워낙에 낙천적인 분이라서 힘든 시간을 아닌 척하며 견디고서는 툭툭 털고 일어나려 했어요. 아마 저를 보고 그러셨을 수 있었겠지요.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떨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평범한 주부로만 살던 엄마는 아버지의 그늘을 지워버리고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걱정해야 했으며 그동안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던 빌라를 엄마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별 재주도 없고 딱히 일을 해본 적도 없던 전업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빌라 임대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트였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몸을 움직이셔서 마냥 떨어지는 새만 받지 않으시고 건물 관리며 청소며 혼자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설득을 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 안 해보셨잖아요. 집안에서 맨날 가정일만 돌보셨던 분이 무슨 건물 청소며 분리수거며 다 하세요. 힘든 일은 그냥 다른 사람을 쓰고 편하게 새만 받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엄마가 그냥 편히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는 엄마가 힘든 게 싫어서 만류했지만 엄마는 건물 관리나 청소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지요. 단순히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엄마는 아빠에게 배웠던 여러 가지 노하우로 도배와 장판도 하시고 또 누수나 배수 관련된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셨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또 친구분들과 함께 여기저기 놀러 가시기도 하셔서 저는 엄마가 혼자서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쯤에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한 후 제대로 된 임용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저는 고시를 준비하게 됐고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운이 제대로 따르기도 해서 불과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합격 후 학교 발령도 받고 안정적인 직장에 막 발을 들여놓은 사회초년생으로서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봐준 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이제 너 결혼만 잘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지금 막 직장 얻었는데 직장 생활도 좀 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좋아하는 여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아직 나는 결혼할 때도 아닌데 뭘. 어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너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 부리다 나중에 좋은 여자 다 누가 채갈지도 몰라.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는 법이라지만 요새는 두드리지 않으면 배우자 찾기도 어려운 시대더라. 너 혼자 독립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 보니 엄마는 행여나 노총각길 걸을까봐 더 걱정이야. 라고 엄마는 계속해서 결혼을 부추기셨는데 저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하는 것이지 나이 차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해서 혹여는 이세를 보고 싶어서 하는 한마디로 결혼을 위한 결혼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크게 환상이 있지 않았고 현실이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좋은 분이시고 저도 그런 퍼즐처럼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아서 부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2명 정도는 만나봤지만 크게 사이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지, 안 그러면 혼자 살아도 크게 상관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통하셨던지 저는 얘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한 카페의 바리스타인 여자였는데 제가 카페에서 지갑을 놓고 가다가 찾으러 간 것이 인연이 되면서 만나게 됐어요. 청순한 긴 생머리를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하얀 티에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이 어찌나 시선을 앗아갔던지요. 제가 지갑 찾은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니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부드러운 음성으로 미소를 보이더군요. 그럼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희 카페 디너가 제법 메뉴가 괜찮거든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의외의 제안에 당황하긴 했지만 이상형의 그녀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그곳 카페 아르바이트였던 그녀는 이미 동료 남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빼어난 외모로 알려질 만큼 소문이 났더라고요. 남자는 시각의 생명체라고 자연스럽게 어여쁜 이성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나이도 저보다 4살이나 많더라고요. 분명 저보다 어리게 보았는데 4살이나 많은 연상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상형이긴 하지만 연상보다는 연하를 선호했기에 입만 마음을 접어야 하나 싶어 뜨뜻미지근하게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리어 그녀가 저를 기다리며 대시하고서는 자신의 매력을 보이며 저돌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나랑 사귈래요? 연상이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연상이라서 좋은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볍게 만나봐요. 연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처음에는 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에 거절을 했지만 그녀가 적극적으로 제게 마음을 표현하니 용기 있는 그녀의 매력이 더 눈이 부시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연상의 여자였지만 그녀의 말처럼 편안하고 기댈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건 엄마에게 느끼는 따뜻함과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연하는 징징거리기만 하지 항상 절 귀찮게 하고 배려도 없고 했지만 확실히 연상은 저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훨씬 더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을 보니 저는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만큼이나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결국 마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녀와 저는 제법 잘 어울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예쁘게 만든 맛과 멋의 수준급의 도시락과 손편지를 자주 써주곤 했는데 저는 다른 남자 선생님들의 부러움을 많이 샀어요. 만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랑 절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매번 퇴근하면 보는데도 계속 붙어있고 싶어서 저는 결국 여자친구에게 저희 집을 알려주게 됐어요. 처음 저희 집에 놀러오며 눈이 휘둥그레진 그녀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어머, 집 너무 좋다. 빌라가 이렇게 고급져도 돼? 앞에 뻥 튀어서 뷰가 끝내주네. 자기,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거야? 부모님 덕분이지 뭐. 내 건 아니고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야 라고 겸손하게 말을 했지만 물론 말처럼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 엄마가 이 집은 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를 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삐 풀린 말처럼 저는 주저리 하지 말아도 될 이야기까지 해버렸고 저도 모르게 우리 집이 제법 좀 사는 집이다라고 나중에 내가 이 재산 다 물려받을 거라고 허풍도 은근히 떨게 되며 어깨 좀 더 펴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사실이기에 허풍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온갖 있는 척은 다 했더랬죠. 그녀의 눈동자가 좀 더 빛나며 호감으로 바뀌는 게 느껴지니 전 더욱더 허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자기 집이야? 자기 금수저네? 여기 땅값도 비싼 동네인데 부모님께서 상당히 재력가이신데다 자기는 안정적인 직장까지 갖고 있으니 완벽하네 정말. 역시 내가 남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 배고프다. 우리 뭐 좀 먹을까? 제 친구들이 제 집에 놀러 왔을 때 제 집이라고 하면 놀라기는 했지만 여자친구라 더 크게 부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어떤 친구는 강남 아파트로 자기 집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닥 놀랄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제 허세가 먹혀들었던지 뭔가 그 이후로 저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가며 저희 집에 방문하는 횟수도 늘었고 아예 제 집에 와서 청소며 요리까지 다 해주는 거였어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요리도 그냥 간단하게만 해먹고 청소도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는데 여자친구는 살림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았어요. 요리도 참 잘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자신과 결혼하면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럴 것 같기는 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그녀가 좋기는 했지만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결혼이라는 것은 저에게 먼 이야기 같기만 했지만 여자친구는 저에게 계속해서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냐는 식으로 종용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인지라 결혼을 빨리 해서 안정을 찾고 싶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내심 고민이 들었고 제 결혼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엄마의 염원을 담은 눈동자가 생각이 나며 갈등에 빠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부터 이상하게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녀가 좋고 사랑하는데도 왜 어머님께 소개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엄마에게 말을 한다면 엄마가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았어요. 궁금한 게 많은 엄마였기에 흔히 어른들 호구조사라고 하죠. 가족은 어떻게 되냐, 고향은, 나이는 뭐냐, 직업은 뭐냐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것 같았는데 나이도 저보다 4살이나 많고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졸업만 했거든요. 중학교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명색이 제가 그래도 학교 교사인데 학벌을 내심 따지는 엄마가 안다면 실망시켜드리며 자칫 헤어지라고 종용하면 어쩌나 겁도 들어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이름은 말 안 해서 다행이었죠. 행여나 여자친구가 엄마에게 예비 며느리랍시고 잘 보이려고 인사를 하려 찾아갈까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비밀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엄마와 여자친구가 만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너도 할 게 많지 않아? 카페에서 일도 하고 또 취업 준비도 해야 한다고 했잖아. 너 우리 집 와서 맨날 밥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나도 너무 미안하기도 해.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자기가 부담스러워해. 그렇게 자기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나는 그저 자기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나 직업이 또 교사잖아. 결혼도 안 한 교사가 밤낮으로 사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괜히 학생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 그것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교사다 보니 이미지도 중요하고 품행이 발라야 나중에 좋은 일도 생기니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여자친구는 뭔가 실망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삐진 것 같은 표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쩌다 엄마랑 여자친구가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찰나 엄마가 잔뜩 반찬을 싸가지고 집에 연락도 없이 방문하신 날이 있었는데 그런 날은 정말 심장이 하늘에서 추락해서 정신이 멍해져와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여자친구의 흔적이 들킬까봐 제발저린 꼴이었죠. 엄마 자꾸 연락 안 하고 오면 나 비밀번호 바꿔버릴 거야. 이제 아주 사회인이고 직장도 다니는데 엄연히 인격체로서 존중은 해줘야지. 냉장고 쌓아주는 건 고마운데 제 사생활도 좀 인정해줘요 엄마. 아유 아들 왜 이렇게 안 본 새에 까칠해졌어. 엄마 섭섭하다. 혹시 너 여자친구 생겨서 엄마가 불편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은근슬쩍 기대를 갖고 떠보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을 자른 후 절대 연락 없이 오지 말라고 재차 확인을 받은 후 요새 뭐 힘든 일은 없냐고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생각난 듯 박수를 치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청소를 하다가 거슬리는 여자 하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였죠. 아니 글쎄 청소하려고 하는데 골치 아픈 세입자가 있거든. 얼마 전에 새로 들어왔는데 여자가 아주 보통 기가 아니야. 매일 몸 관리한다고 크게 음악 틀어놓고 운동을 하거나 재활용의 술병이랑 캔이랑 구별 않고 막 내놓는데 얼마나 헛짓거리들을 했는지 침이며 캔이며 재떨이로 썼는지 아주 더러워 죽겠어. 요즘 주차장에 꽁초가 많다 했더니 전부 다 그 여자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정도면 엄청 민원 들어올 텐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는 해봤어? 내가 찾아간 것만 수십 번이고 내가 잘 못 당했느니 옆집 아저씨며 윗집 신혼집이며 주민들이 다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들어먹지를 않더라.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살 수가 없어. 오죽하면 경찰까지 층간소음 때문에 출동했다니까. 경찰한테도 잔뜩 취한 채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배째를 하는데 나 살다 그런 막대 먹은 여자는 처음 봤다. 생긴 건 얌전하니 참하게 생겼는데 겉다르고 속다른 건지 원. 저번엔 내가 계단 청소하니까 월세 관리비 받는데 제대로 하라고 훈계까지 주는데 젊은 여자가 참 아나무인이더라고. 그런 진상 여자들 상대해봤자 엄마만 고생이야. 청소까지 하니까 더 엄마 야빠서 그러는 거야. 청소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겨. 왜 굳이 엄마가 그걸 다 하려고 그래. 요즘 무릎도 안 좋다며. 그 빌라 네 아빠가 젊어서부터 여름에 더운 곳에서 겨울엔 추운 곳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지은 거야. 그러니 오죽 귀하니. 네 아빠 떠나기 전에도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 네 아빠한테도 그렇지만 나한테도 소중한 건물이야. 뭐 다른 것처럼 엄청 높고 비싼 땅에다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소중한 건물인데 남의 손에 맡기면 또 그게 안심이 되겠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해야 속이 풀리지. 엄마가 이 정도로 건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니 저는 차마 엄마에게 이제 청소를 그만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빠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사글세 방을 전전하면서 자라셨다고 해요. 항상 뭘 하든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셨죠. 엄마는 죽는 날까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할 거라고 하실 정도로 참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다 어느 진상인 여자가 막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엄마는 재계약 때 그 여자가 얌전히 나가주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엄마도 그렇고 제가 알아듣게 얘기하니 여자친구가 집에 오는 횟수는 줄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말을 하니까 친구는 제 마음을 공감해주며 안쓰럽게 바라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누님이 나이 때문에 결혼에 집착하나 보다. 하기사 네가 좋은 신랑감 조건이긴 하지. 에휴, 내가 조건 볼 게 뭐가 있어. 교사라고 해봤자 뭐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여자 교사는 인기 많은데 남자 교사는 선자리에서도 그닥이야. 딱 결혼 정년기에 교사에 건물 있어서 부모님 노후도 문제없겠다. 외아들이니 재산 다 물려받겠다. 얼마나 좋냐? 누님 입장에선 벨이 구실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일찍이 결혼한 제 친구들의 아내나 여자친구의 직업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사나 한의사도 있고 대기업 사원도 있고 공무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눅이 든 것 같더라고요. 자기 주위에는 그렇게 짱짱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런 바리스타인 나 같은 건 눈에도 안 차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건 자기인데 왜 그런 걸 신경 써?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내가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도 않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계속 그런 생각만 나. 자기보다 연상인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벌은 노력하면 되잖아. 나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갈까? 그럼 자기랑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여자친구가 삐진 듯하면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풀어주곤 했습니다. 솔직히 매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저도 슬슬 지겨워지며 참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단 이 여자를 좋아하고 다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저는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어느 날은 웬 차를 끌고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일단 저를 태우고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였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차에 탔는데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물어도 계속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디를 가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좋아할 만한 곳. 그렇게 말하고는 배시시 웃으며 운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달린 후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때? 공기 맑고 좋지?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집. 내가 오늘 자기 데리고 올 거라고 말해놨어.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배워야 하는 것인지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만날 거면 미리 언질이라도 줘야지. 이게 갑자기 웬 뜬금없는 행동이야.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갑자기 여기 온 거야? 나 자기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도 부담스럽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자기가 나랑 결혼할 생각도 당분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나랑 결혼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겠어? 우리 엄마 쿨하고 좋은 분이니까 자기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을 하고는 여자친구는 무작정 제 손을 끌고 갔습니다. 한 작은 집에서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 생각보다 되게 젊으신 분 같더라고요. 저는 쭈뼛쭈뼛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귀에 뭐라고 속삭이더니만 이내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서 와요. 우리 태희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가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로 데려왔네? 인물도 참 괜찮고 키도 훤칠하니 좋네. 우리 사윗감으로 아주 딱이야. 저를 앉혀놓으신 두 분은 번갈아 가시며 저에게 계속 질문세를 퍼부었습니다. 20살 될 적에 여자친구를 낳으셨다는 두 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에는 농사라도 지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만 예전에는 집이 가난해서 여자친구가 살림에 보태기 위해 학교도 그만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일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아파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들었다고 얘기하니 갑자기 둘러대며 아프기도 하고 겸사겸사 도와주려고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도시 남자들은 죄다 능구렁이 같다고 하는데 수더분한 것 같으니 마음에 딱 드네. 직업도 교사이니 아주 바람직해. 우리 태희가 날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래, 결혼은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지? 선생님이니까 월급 꼬박꼬박 나오지. 또 시간 많아서 육아 참여도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집도 있고 부모님께서 건물 주시라며. 아, 그러면 다 된 밥인데 결혼 준비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요새는 예단이며 예물이며 간소하게 하는 추세니 반지 하나 하고 결혼하면 되겠네. 저에 대해서 거의 줄줄이 꿰고 있는 것 같았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제게 나를 잡으라고 독촉하는 것 같았고,